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감 첫날부터 10개 상임위 국감장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중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줄줄이 쌓여버린 의혹들을 확인하겠다며 야당이 총공세를 편 겁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반발했는데 첫 소식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공을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g의 대표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요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며 정쟁국감이 아닌 민생국감을 하자고 맞섰습니다. 오로지 기승전 관저공사에 대한 자료로 지금 거의 개의한 지 지금 오전 내내 그 자료 요구로 지금 우리 위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행안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엄중히 가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라뇨?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원장한테 답변입니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에 감사로 간 건 지난 총선 당시 출마를 포기한 대가라면서 배후에 김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맥락을 잘 몰라서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이제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토위에선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고 복지위에선 지난달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에 대해 복지는 김 여사의 이미지 메이킹용 패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영부인 의혹을 고리 삼아 탄핵 선동을 벌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저희 JTBC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KTV 녹화 공연 참석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TV를 대신해 2차례 해명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는데 유인촌 장관은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며 장관인 자신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무관중 행사라고 했던 KTV의 국회 답변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행사식으로 되는 거는 제가 제일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보통 우리 녹화할 때 무관중으로 할 때는 저렇게 풀밭에서는 플라스틱 의자를 많이 쓰죠. 그리고 스태프들이 관람을 합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KTV를 대신해 2차례 해명 자료를 낸 것을 두고도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문체부가 이례적으로 사법적 조치까지 운영하면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장관님의 지시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산의 지시입니까? 문체부 장관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왜 문체부 이름으로 해명 자료를 냈는가? 그러니까 KTV가 해명 자료를 내야지 뭐 이런 지적은 했습니다만 문체부 간부가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돼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KTV에서 작성을 해서 KTV는 출입 기자가 없기 때문에 통상 소속 기관의 본부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KTV에서는 보도 자료를 단독으로 못 냅니까? 지금까지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TV 보도 자료를 핸드폰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온통 보도 자료야. 떼놓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위정에 대한 고발을 우리가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못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참석 배경과 관련해선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은 KTV의 요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문화체육비서관, 현직 문화체육비서관이 그 자리에 여사님께서 우연히 오는 행사에 두 분 다 와 계셨습니다. 이게 우연한 행사 일치일까요? 문화체육비서관은 부속실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사님이 오시는지 몰랐고 미리 가 있었는데 여사님이 갑자기 오셨다. 아니 올지도 모른다는 이게 KTV 측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안 간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리고 또 청와대 행사라서 JTBC 안지연입니다. 존중 없이 했다고요? 여사가 관중 아닙니까? 아니 거기도 아마 나중에 온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사가 오신다면 뭐 제가 영접을 했겠죠. 저희 일처럼. 근데 저는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자, 화면 좀 봐주십시오. 네네. 저 화면으로 표시된 네모 안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현재 우리 저 기조실장이죠? 기조실장입니다. 네. 기조실장 나와주세요. 자,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자 다음 페이지. 자, 빨간 점 누굽니까? 청와대에서 네. 파란 점 대통령, 영부인 빨간 점 의전 행사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작성하는 양식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야, 이 내용은 KTV가 해당 이벤트 회사에 준 배치도입니다. 이미 다음 공문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미 10월 11일 KTV 원장 내부 보고, 또 10월 26일 KTV가 문자 보내는 공문에 대통령 항상 참석자였어요. 대통령자에는. 자, 이 행사에 여사께서 갑자기 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비서관과 그 선임행정관은 왜 갔죠? 부속실 실장입니까? 제2부속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KTV 측에서는 대통령 네 분을 모시려고. 아니 근데 문화체육비서관은 왜 갔어요? 안 가시기로 했다는데 두 분이 안 가시기로 했다면서요? 네네네. 근데 왜 갔냐고요? 문체부장관과 선임행정관, 행정관은 왜 갔어요? 셋이나. 예, 청와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완전 청와대 관리를 하고 계셨다고요? 문화체육비서관이? 제 업무 소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이 오시는지 몰라갖고 미리 가 있었는데 여사님이 갑자기 오셨다. 아니 올지도 모른다는 이게 KTV 측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안 간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리고 또 청와대 행사라서 예. 예, 다음 화면 띄워줘 보세요. 자, 저 뒤에 계신 분 누구죠? 자, 들어가세요. 예. 예. 유병채 국민소통실장님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날 행사장에 가셨죠? 예. 왜 갔습니까? 예, 저는 문예실장이고 당시 청와대 관리 활용 단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갔냐고요? 예, 행사. KTV에서 처음으로 관저에서 야간 녹화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청와대 관리 프로그램을 자, 담당하는 청와대 사람입니다. 관리 활용 점검이라고 해서 63,400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으시고 1급 유병채 국장님께서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전직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시죠?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전직 문화체육비서관, 현직 문화체육비서관이 그 자리에 여사님께서 우연히 오는 행사에 두 분 다 와 계셨습니다. 이게 우연한 행사 일치일까요? 이 문화체육비서관이 아까 말씀을 좀 버벅거리셨는데 문화체육비서관은 부속실장이 아닙니다. 여사님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행사 KTV라고 하는 문화체육비서관이 쳐다도 안 보는 조그만 기관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두 전직 비서관과 현직 비서관이 다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부에 같이 근무하시는 두 분이.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PT 한번 띄워보십시오.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저는 이것이 인사비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KTV의 그 당시 하종대 원장은 이 공연이 있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해 불과 2달 후에 국민의힘 경기 부천병에 전략공천을 받습니다. 하종대 원장 동아일보 출신이죠. 최재욱 방송기획관 MBC 출신인데, 자, 그 다음 달에, 다음 해도 아닙니다. 그 다음 달에 청와대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언론기관을 다루고 있는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해서 갑니다. 이분 그 당시 KTV의 직책이 전문 인기제 가급이에요. 상급과 4급 상당이었던 분이 1급, 그것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최근에 본인 후배인 신동욱 아나운서 실장, 김지은 전 홍보국장을 MBC 사장으로 밀고 있다. 내 후배들. 이라고 하는 설이 MBC 내에서는 파다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최재혁 방송기획관, 그 당시 행사를 기획한 분이 한 달 만에 영전해서 갑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선임행정관이었던 정용석은 그대로 장관님께서 임명하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승진 파티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기현 의원님, 이런 일을 저는 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일이고, 또 만약에 영부인께서 그날 거기로 오신다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 연락이 왔을 거예요.
저보고 나오라고. 근데 뭐 그런 사실도 없고 저는 뭐 우리 지금 문화예술실장은 당시 그 청와대 관리 담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장관님 알겠습니다. 예, 아니 변명하시는데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장관님께 보고 드리고 갔습니까? 안 드리고 갔습니까? 실장이. 그날 가는 거를요?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나중에 이제 뭐 여사님이 오셨다란 보고는 들었어요. 뒤늦게 뭐 해서 그 국악인들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KTV가 왜 김여사를 위한 공연을 국민의 혈세 8,600만 원, KTV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대규모의 공연입니다. KTV는 제작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송출하고 취재하는 회사이지. 그래서 국정을 홍보하는 회사이지 독자적으로 이런 큰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8,600만 원 작은 것 같지만 KTV가 쓴 가장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KTV가 왜 김건희 여사를 위증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보호하고 숨기려고 했는지 이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오대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그 혈세 8,600만 원을 들여서 KTV에 있던 임원들이 본인들이 향후에 있을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황제 관람을 상납한 그런 비리 사건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